한국에서 중간만 하는 사람도 해외에 나가면 대단한 실력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인 한국,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는 이야기죠. 피 터지는 경쟁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멋진 건축가를 꿈꾸는 핀란드 출신의 학생이 한국에 왔다가 한국의 이렇게 대단한 모습에 놀라버렸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한국은 핀란드와 완벽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한국에 가봤던 여행에서 한국에게 큰 매력을 느꼈고, 제가 한국에서 머물러 보겠다고 생각하게 된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었고, 세계 사람들이 왜 주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핀란드가 훨씬 부족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두 나라가 가진 매력은 명확하고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핀란드 이야기와 제가 한국에 가보게 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건축학도입니다. 멋진 건축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추후에 제가 은퇴할 때에는 제가 손수 지은 집에 살고 싶은 그런 평범한 건축학도입니다. 제가 건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많은 건축의 거장들이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의 자연경관을 보고 영감을 받아 건축물을 내놓고, 그 건축물들이 세계에 주목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때 북유럽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산업이 커지기도 했죠. 북유럽 출신의 건축가들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해서 우수한 수상 이력을 가진 경우도 많고, 유럽 대륙과는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건축 양식이 도입되어 있어서 개성 있는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실력이 충분하면 바다 건너 저 멀리 유럽 대륙에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직업이 건축가였고, 저는 건축학을 전공한 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건축학도라면 북유럽 유행을 꼭 한번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 디자인이 꽤나 깊은 감명을 준다는 게 그 이유죠. 땅이 넓고 땅값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 시도를 할 수 있기도 해서 유명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북유럽 지역은 꽤나 많은 건축가들이 방문해보고 싶은 지역 중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핀란드인으로서, 그리고 건축학도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건축가도 북유럽식 건축물로 수상 이력이 화려한 알바 알토라는 인물인데요. 핀란드 출신의 알바 알토 선생님은 북유럽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존경하는 롤모델은 큰 영향을 끼치죠.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거장처럼 되겠다는 높은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꾸준히 일거리를 따낼 수 있는 건축가가 되자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저는 졸업 후 실습생이 되어 한 건축사무소에서 실습을 하다가 재미있는 문구 하나를 들었습니다. 북유럽에서 영감받아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수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북유럽 출신의 거장들은 별로 없다는 이유를 알고 있냐는 건축회사 사무실의 팀장님의 질문이었죠.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유럽 출신의 건축가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다른 나라 출신들이 북유럽에 방문 후 북유럽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많았죠. 북유럽인들은 북유럽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내놓기 어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습생인 제가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팀장님이 이유를 제시해 주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죠.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오던 지역의 다양한 건축 양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북유럽의 자연 풍경에 영감을 받으니 창의적인 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냐며, 오히려 북유럽 사람들은 북유럽이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해외에 나가서 영감을 얻어오기는커녕 평생 살아온 이곳의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니 창의적인 게 나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였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북유럽인들의 다른 점은 경험이 그만큼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그러면서 팀장님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 실습이 끝나는 대로 해외에 나가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생계를 챙겨야 하는 가족도 있고, 이제는 머리가 굳어버려서 새로운 걸 봐도 별로 감흥도 없는데 젊은 나이 때 새로운 것을 접해봐야 좋다며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자신이 23살이라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완벽하게 다른 곳에 가보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경험은 매우 큰 자산이 될 거라면서 실습 때 받은 돈을 아끼지 말고 그런 데 써보라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완전 놀라버렸는데요.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해본 내용이고 그걸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었으니까요. 팀장님의 대단한 조언에 저는 실습이 끝나면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어디든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일본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유럽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아라고 하면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였고 꽤나 잘 사는 일본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유럽 트렌드는 한국에 가깝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에서 열리는 각종 명품 브랜드들의 행사에서 한국인 앰버서더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매우 많아졌고 한국 출신의 인기 스타들의 외모는 미친 듯이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유럽을 찾은 한국인 스타가 굉장히 돋보였다는 내용의 동영상들이 아주 많듯이 최근 아시아라고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건축물들에 대한 사진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막상 일본에 가더라도 크게 감명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은 일본과 완전히 다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가옥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이었고 그런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한옥마을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을 만큼 상당히 인기 있는 관광명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습이 끝나고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행은 저에게 일적으로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최대 체류할 수 있는 90일을 채워 한국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조사해보면서 한국이 국토 면적은 작은 편에 속했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왕 동아시아 끝자락까지 떠나는 김에 다시는 후회 없도록 90일을 가득 채워 한국을 여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실습하며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두기도 했고 특별히 사고 싶었던 것도 없었던 관계로 자금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후 저는 비싼 숙박비를 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묵을 수 있는 기숙사형 방을 위주로 묵으며 여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칭해지는 이곳은 2층짜리 침대가 방 하나에 보통 2개나 4개 정도 들어가 있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죠. 사실 편리한 여행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경험을 하러 왔고 이런 숙소에서 머무는 게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다르고 성격도 다채로웠습니다. 원래 계획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점점 부산 쪽으로 향하면서 한국 여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극찬하고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 바람에 저는 제주도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목적지를 바꾸어 제주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볼거리도 잘 못 보고 유명한 건축물을 보기도 전이었어요. 20시간이 넘는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고 와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며칠간 숙소 내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같은 숙소에서 묵게 된 다른 여행객들에 의해서 제주도를 추천받았고 90일이라는 엄청난 여유 시간을 가지고 온 저에게 제주도행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섬이라서 제주도를 거쳐 한국 국토의 하단부부터 서울까지 역순으로 올라오는 여행 계획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제가 계획했던 원래 일정에 제주도만 추가하고 역순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았고 계획 수정도 금방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로 갔고 저는 그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는 서울의 게스트하우스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같은 숙소에 묵는 사람들끼리 바베큐 파티를 하고 기분 좋게 술 한 잔씩 같이 하는 게 문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마다할 리 없는 저는 당연히 즐거운 파티에 참석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놀랄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독특한 건축 양식을 보는 것보다 더 신기했던 것이 틱톡에서 보던 외모가 좋은 제 또래의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너무나 예쁘게 생겼다고 표현하면 한국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가벼운 자기소개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즐기기 위해 모인 자리, 술도 맛있게 넘어갔습니다. 조금 술에 취한 뒤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제 한국 여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세연이라는 친구는
서울에서 3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아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다고 했습니다. 3년간 자신과 맞지 않았던 회사를 다녔던 세연이는 회사를 다니는 시간이 고통스러웠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3년간 적금을 들면 정부에서 적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은 3년간 직장을 다녀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서 이악 물고 3년간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직장이 맞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는 한국인 친구의 이야기였다면 저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 글에서 세연이라는 친구를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충격적이게도 저와 같은 건축학도의 길을 걸었으며 심지어 건축사무소에 취직을 해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는 생각으로 뛰쳐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실습 자격으로 교육 겸 업무를 같이 해왔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경험하러 한국에 왔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미 이뤄낸 세연이라는 한국인 친구는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나이에 자신이 공부해오고 꿈꿔왔던 일들을 경험했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뛰쳐나온 상황이죠. 저는 출발선에 서 있는 입장, 세연이라는 친구는 출발 후 끝까지 달리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그 경기를 끝내버린 친구였습니다. 게다가 세연이라는 친구는 영어도 매우 유창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건축학도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돌아보며 다양한 영감을 얻어오는 게 좋다는 조언들을 하고 있었고, 세연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가 필수라는 생각, 그리고 해외의 유명한 건축물들에 대한 소개글이나 건축가들의 자세한 설명들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탓에 세연이는 미국으로 1년 동안 영어를 배우러 다녀왔다고 했을 만큼 건축학에 대한 공부도 깊었고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해온 친구죠. 외국어도 가능하고 한국에서 괜찮은 건축대학을 나왔으며 그리고 취직까지 성공했던 인재가 이렇게 끝을 내버렸다고 하니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말을 아꼈습니다. 처음 만나 너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더 깊게 질문을 했던 저에게 세연이는 더 자세한 것을 묻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도 술에 조금 취해 있었지만 지구 반대편, 저보다 더 먼저 건축일을 경험했고 그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포기해버렸다고 말하는 그 세연이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했고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연이와 친해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티를 우려낸 뒤 어제 같이 술을 마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세연이에게도 그 우려낸 티를 주었습니다. 세연이는 핀란드에서는 이게 숙취 해소제냐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주방에 저를 데리고 가 한국식 라면을 끓여주기도 했죠. 제가 세연이에게 호기심이 많았던 것인지 같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세연이와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저는 세연이에게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핀란드를 소개해 줄 테니 여기 한국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북유럽은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말하는 세연이는 그 제안에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연이와 함께 한 달 동안 제주도에 머물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세연이도 여자이니 오해는 삼가해주세요. 세연이가 머물고 있는 제주도의 2층짜리 작은 건물은 옆에 줄지어서 똑같이 생긴 건물이 20여 채 정도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는 타운하우스라고 하더군요. 솔직하게 이 건물 하나만 놓고 보면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진 예쁜 집인데 이렇게 똑같은 게 줄지어 20여 개가 작은 마을에 몰려 있으니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공포영화나 미스터리 영화에서 나오는 이상한 마을을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는 이 마을을 걷자고 한 뒤 이 마을이 어떠냐며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처음 제가 가진 생각대로 집 한 채만 놓고 보면 핀란드에 하나 그대로 옮겨가고 싶을 만큼 이쁘게 잘 지어진 건물인데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여러 채를 지어놓으니 무섭고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내가 한국에서 더 이상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 중 하나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상한 마을과 세연이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연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저도 곧바로 물어보지 않았고 천천히 세연이가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상처가 있어 보였고 그걸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 때문에 괜히 그 상처를 다시 열어보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세연이와 함께 한국 제주도의 좋은 풍경과 맛 좋고 질 좋은 먹거리도 즐기며 점점 더 속마음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가 세연이에게 얹혀 살고 있는 한 달짜리 단기 임대집처럼 그런 타운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역설적이게도 모든 마을에 있는 그 집 한 채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집인데 그 집들을 수십 채씩 나열해 놓는 모든 마을들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세연이는 건축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높았고 제가 핀란드에서 저에게 엄격한 가르침을 주었던 팀장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건축에 대해서 세연이에게 강의를 받기도 했고 광범위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연이가 어떻게 핀란드에서 15년 넘게 경력이 있는 팀장님보다 더 지식이 넓은 것인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세연이가 3년 만에 그만두겠다며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세연이에게 너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며 칭찬을 했지만 세연이는 그렇지 않다며 자신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평범한 사원이었다며 자신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세연이에게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말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며 무너진 자존감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연이를 통해서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게 되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핀란드의 문화는 많이 달랐다는 사실인데요. 세연이는 자신이 근무하며 개성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학부 시절 개성을 존중해주고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지도받았던 것과 달리 사회생활에서는 창의적이고 개성을 나타내면 그것을 없애는 연습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극도로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바람에 그 효율적인 것 안에서 창의적인 것과 개성적인 것은 허용되었지만 효율적인 것과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지적당하고 그 아이디어는 없어지는 과정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개성을 없애고 효율적인 것 위주로 가다 보니 모든 것들이 비슷해지고 누가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드느냐의 경쟁으로 치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굉장한 숙련도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건축 명장이 탄생하지는 않지만 그 직전까지 도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반면에 세연이는 그들은 절대로 세계적인 명장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핀란드에는 바닥부터 가장 최상위 실력자까지 피라미드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면 한국에는 다이아몬드꼴로 모든 사람들이 평균 이상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그만큼 다들 실력이 뛰어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개성은 없어지고 특히 예술적인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축 분야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슬픈 이야기였죠. 제가 볼 때에도 한국인들은 열정이 대단하고 상당히 똑똑합니다. 하지만 천편일률화된 한국 사회 속 결국에 꽃을 피워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그 경쟁이 정말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연이의 공부량과 취직했을 때 근무했던 시간들 그리고 별도로 노력하기 위해 투자했던 시간들을 들은 순간 세연이는 핀란드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었고 때문에 그 실력이 엄청나게 수준 높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대단하며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우월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그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경쟁만 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최상단 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많지만 최정상 한 명만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창의력만은 외국인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이죠. 물론 이 분야에서만 그럴 수 있고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 분위기는 굉장한 노력 그리고 인고의 시간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이죠. 한국의 건축물을 보러 왔다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실습하던 회사의 팀장님이 한국에 가서 다양한 건축물을 보고 시야를 트여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내면을 보고 시야가 트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세연이와의 인연을 끝으로 나머지 2달 정도를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점은 한국에서는 모든 것들이 꼼꼼하고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었고 시스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허술한 것쯤은 용서해주는 핀란드와 다르게 한국은 완벽함을 추구했고 아주 높은 수준의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살면 나도 완벽을 위해 내 스스로를 더 다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반면에 그런 대단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 이외의 나라였다면 더 크게 성공했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한 단계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핀란드로 돌아온 지금 제가 부족함을 알고 한국 사람의 열정이 무엇인지 보고 왔던 것만큼
더 제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이의 조언대로 하루 10시간 넘게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새겨 듣고 책상과 책 그리고 의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들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가가 되고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연이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는데요. 세연이는 한국 내 경쟁에서 밀렸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해외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제가 볼 때 세연이의 수준이면 당장 핀란드에 와서 팀장급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요. 아직 세연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력이 있으니 세연이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정말 한국에서 많이 배워왔고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북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라에 갇혀있지 않고 저처럼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모르던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